혹시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시나요? 예전엔 저도 염분만 줄이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그게 절반의 진실이더군요.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자극이었습니다. 매운맛, 단맛, 조미료까지 강한 맛 자체가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올렸어요. 저는 김대현입니다. 25년간 혈압과 혈관을 연구해온 박사로 수천 명의 어르신이 생활 습관만으로 혈압을 되돌리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약 없이 혈압이 정말 내려갈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니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짠 음식만 피하는 게 아니라 입 전체를 자극하는 모든 맛을 줄이니까 혈관이 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깨달은 혈압의 진짜 원인과 약 없이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라면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검진센터에서는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는 정상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 지금부터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차이를 모르고 약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혈압이 왜 오르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제 작은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이 나왔다고 하셔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셨어요.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고 국물은 완전히 끊고 하루만보를 매일 걸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서 재면 125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검진센터만 가면 160이 넘었어요. 저도 처음엔 혈압계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검진센터라는 공간 자체가 몸을 긴장시키는 자극이었습니다. 하얀 가운, 소독약 냄새, 대기실의 분위기까지 모두 혈압을 올렸던 거예요. 이런 현상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아버지처럼 약을 시작할 필요가 없던 분이 평생 약을 드시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 하나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혈압 관리의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정말 소금 때문일까요? 물론 소금도 영향을 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짠맛뿐 아니라 매운맛, 단맛, 조미료 맛 모두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이 평균 15 정도 상승한다고 해요. 1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혈압 관리에선 큰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정의분 74세님 이야기를 해드리려. 이분은 김치를 정말 싱겁게 드셨어요. 소금은 철저히 줄이셨죠? 그런데 혈압은 계속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 달콤한 빵과 떡볶이를 자주 드셨더군요. 단맛도 강한 자극이라서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하루 한 끼는 자극 없는 식사로 바꿔보세요. 식재료 본연의 맛에 입을 익히면 2주 후 자극적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극을 줄이는 동시에 단백질 섭취는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매운 음식이나 단 음식을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측정 환경의 문제입니다. 검진센터 환경이 혈압을 20에서 30까지 높게 만들 수 있어요.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약 30%가 백의 고혈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제가 상담했던 김정호 70세님은 검진센터에선
160이 나왔는데 집에서는 125로 정상 수치였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혈압계를 의심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매일 재보니 정말 125에서 130 사이였습니다. 검진센터라는 공간 자체가 긴장을 만들어요. 대기 시간, 낯선 환경, 측정 자체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기 전 하루 2번씩 집에서 재고 평균을 내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약을 시작하기 전에 집 수치와 검진센터 수치를 꼭 비교해야 해요. 이 차이를 모르고 불필요하게 약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검진센터에서는 높고 집에서는 낮았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증상이 없다는 함정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진단받은 사람의 80% 이상이 무증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상자 67세님을 만났을 때 놀랐어요. 혈압이 180이었는데도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셨거든요.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혈관은 손상되고 있었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재면서 패턴을 보세요. 한 번의 수치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침에 높은지 저녁에 높은지 스트레스 받을 때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면 이미 혈관 손상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심장 문제는 갑자기 찾아와요. 평소 멀쩡한데도 혈압이 높게 나온 적 있으셨나요? 네 번째는 초기 단계에서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혈관 손상이 아직 없다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습관을 바꾼 사람의 60%가 약 없이 혈압을 정상화했다고 해요. 절반이 넘는 숫자죠. 제가 직접 본 조성민 66세님도 3개월 동안 걷기와 저자극 식단으로 혈압을 120까지 내렸습니다. 처음엔 145였는데 말이죠. 약 하나를 먹지 않고 생활만 바꿨어요. 매일 7,000보를 걷고 체중을 5kg 줄이고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관 손상이 이미 진행됐다면 생활 습관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기가 중요해요. 지금 혈압이 높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5번째는 나이에 따른 수축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수축기 혈압이 핵심이 돼요. 노인학회에 따르면 60대의 70%가 수축기만 높은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수축기는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이완기는 심장이 이완될 때의 압력이에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수축기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태용 78세님은 150에 58이었어요. 이완기는 낮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심근경색을 겪으셨습니다. 수축기가 높다는 건 혈관이 딱딱하다는 신호거든요. 수축기가 140을 넘으면 생활 조정을 바로 시작하세요. 필요하다면 혈관 탄성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낮은 이완기 수치에 안심하지 마세요. 수축기가 높으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 수축기와 이완기 차이가 크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이제 이 5가지를 바탕으로 실생활 속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측정 타이밍, 커피 조절, 식사법, 수면 습관, 기록 이 6가지만 제대로 해도 혈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 번만 하는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최소 3개월은 이어가야 혈관이 반응합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느리게 변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루 7,000보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천천히 산책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빠른 걸음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한 번에 7,000보가 부담스럽다면 아침 3,000보, 저녁 4,000보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예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면 혈관이 유연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습관이 돼서 더 쉬워요. 두 번째는 측정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 혈압을 재보세요. 식사 직후엔 소화 때문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면 안정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재세요. 급하게 움직인 직후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저녁엔 잠들기 30분 전에 재면 돼요.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 조절이에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식후 한 잔은 괜찮아요. 문제는 공복에 마시거나 오후 3시 이후에 마시는 겁니다. 공복 커피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오후 늦게 마시면 수면을 방해해서 혈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한 잔만 드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엔 완전히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번째는 자극 전체를 줄이는 식사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금만 줄이면 안 돼요. 매운 고추, 달콤한 설탕, 인공 조미료까지 모두 줄여야 합니다. 대신 색깔이 다른 채소를 5가지 이상 드세요. 빨강 토마토, 초록 브로콜리, 노랑 파프리카, 보라가지, 하얀 양배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채소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라서 여러 색깔을 먹는 게 중요해요. 하루 한 끼는 자극 없이 드셔보세요. 처음엔 싱겁고 맛없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지나면 입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2시간 전 자극을 끊는 겁니다. 저녁 늦게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저녁 7시 이후엔 가벼운 음식만 드시고 매운 것이나 단 것은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핸드폰도 보지 마세요. 핸드폰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요.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과 저녁 혈압을 기록하고 일주일 평균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록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높았는지, 무엇을 먹었을 때 높았는지 알 수 있어요. 공책의 날짜와 시간, 수치를 적으세요. 한 달 후에 다시 보면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주일 평균이 140을 넘으면 생활 조정을 더 강하게 해야 하고 130 이하로 유지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주일 흐름을 보세요. 오늘부터 이 6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해보세요.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다음 걸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짜게 먹는다고 고혈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극이에요. 짠맛, 매운맛, 단맛, 조미료 맛 모두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진센터 수치 하나만 믿고 약을 시작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100의 고혈압 때문에 실제보다 20에서 30이나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집에서 반복 측정해서 평균을 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혈압이 높아도 80% 이상은 아무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아직 건강한 단계라면 약 없이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3개월간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의 60%가 정상 혈압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손상된 혈관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도 상하고 눈도 나빠져요.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도 덜 느껴져요.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활력이 생깁니다. 약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보세요. 혈압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은 가격도 저렴해요. 측정하고 공책에 적으세요. 날짜, 시간, 수치 이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패턴이 보일 겁니다. 어떤 날 높은지 어떤 날 낮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패턴을 보면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알면 관리가 시작됩니다. 관리가 시작되면 혈압은 내려갑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조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 관리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게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